여러분, 혹시 회사 생활은 전쟁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의 발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수많은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예측 불가능한 고객과 치열한 경쟁자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전투처럼 우리를 압박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에서 칼이나 총이 아닌 지혜와 전략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약 2500년 전 고대 중국의 위대한 전략가 손자가 남긴 불멸의 고전, 손자병법. 이 책은 단순히 군대를 지휘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손자병법의 가르침이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고뇌하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최고의 전략가로 성장하는지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 옥상.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김 대리는 손에 든 따뜻한 커피잔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곧 있을 중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의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 클라이언트가 무척이나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놓고 아니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코 쉽게 승인 도장을 찍어주지도 않는 안개 같은 상대였죠. 어떻게 하면 정면 충돌 없이 이 힘든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김 대리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군대 동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전사에 복무 중인 친구는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혹시 손자병법 읽어봤어? 이름은 들어봤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는 김 대리의 대답에 친구는 말했습니다. 손자병법의 첫 번째 가르침은 시계, 즉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계획만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거지. 싸울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완벽한 계획 말이야. 싸우기도 전에 이긴다니. 김 대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손자의 말을 빌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승패를 가르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 바로 도, 천, 지, 장, 법이야.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지.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 친구는 한 작은 마을의 두상인 윌, 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상인은 같은 물건을 팔았지만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비르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최고의 품질을 고집했고 자이는 품질은 조금 타협하더라도 싼 가격으로 승부했습니다. 비르는 마을 시장 전체를 얻고 싶었지만 자이와 가격 경쟁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자의 5가지 원칙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도, 즉 명분과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고 감성적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죠. 비르는 고객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자녀의 생일에는 작은 선물을 보냈고 누군가의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약을 챙겨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비르를 단순한 상인이 아닌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는 이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자면 깊은 정을 쌓은 셈이죠. 둘째, 천, 즉 타이밍과 계절,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비르는 장마철이 오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마자
방수포나 제습용품 같은 물건들을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즉 현실과 지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르는 마을의 길이 험해 어르신들이 시장까지 나오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집 앞까지 직접 가져다 주자 사람들의 만족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넷째, 바로 리더 자신입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냉철하고 규율이 있으며 절대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비르는 단 한 번도 경쟁자인 자이를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품질과 서비스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즉 시스템과 규율입니다. 비르는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배달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업무에 명확한 시스템이 생기자 효율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 대리는 무릎을 쳤습니다. 비르는 자이와 단 한 번도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시장은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비르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이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획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대리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와의 감성적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 회사가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녹여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를 보낼 최적의 타이밍을 연구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분기별 회의가 다음 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제안서가 도착하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과거 보고서와 시장 리뷰를 샅샅이 뒤져 그들이 기존 공급업체의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제안서에서 바로 이 고통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으로서의 김대리 자신은 과도한 자신감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냉철하게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시스템화했습니다. 누가 그래픽을 맡고 누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누가 최종 결과물을 책임질지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열흘 후 프레젠테이션 당일 김 대리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한 논리, 깊은 이해, 그리고 탄탄한 계획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사흘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제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대리는 다시 옥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똑같은 서울의 밤하늘, 똑같은 커피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야, 손잡병법, 그거 진짜 효과 있더라.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전쟁에서 이기려면 칼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 김 대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프로젝트 수주라는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는 김 대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승인된 프로젝트를 약속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완벽하게 실행해내야 했습니다.
손자병법의 두 번째 장, 작전의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수많은 업무 목록과 마감일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눈에는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기대치는 매우 높았고 마감 기한은 숨막힐 듯 타이트했습니다. 김 대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어렵게 쌓아올린 모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자는 말했지. 전쟁이 길어지면 자원만 낭비될 뿐이다. 승리는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전쟁은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사기까지 모든 것을 소모시킵니다. 따라서 전쟁은 신속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만약 승리가 늦어진다면 어딘가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 대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전략이 아니라 실행력으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김 대리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명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예스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일한다면 모두가 지치고 자원은 바닥나며 결국 동기부여마저 사라질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스마트하게 이겨야 합니다. 그는 세 가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속도, 보급, 그리고 팀의 사기. 첫째, 속도. 그는 모든 업무의 마감일을 현실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애매한 표현은 없앴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지정하여 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둘째, 보급.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심지어 제때 제공되는 점심 식사까지. 그는 사소한 도구가 없어서 큰 그림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급선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무실 한쪽에 프로젝트 워룸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 차트, 진행 상황만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팀의 사기. 김 대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긴 프로젝트가 사람들을 어떻게 소진시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오후 짧은 힐링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점심을 먹고 때로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퀴즈를 풀었습니다. 팀원들은 자신이 단순히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라는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프로젝트 2주차,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마감 기한 변경 없이 몇 가지 추가 기능을 막판에 요구해 온 것입니다. 팀 전체의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는 불공평하다고 불평했고 어떤 이는 불가능하다며 좌절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수많은 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김 대리는 직감했습니다. 적의 갑작스러운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군대 동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손자는 말했지. 적이 압박을 가해올 때 당황하지 마라. 자원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긴 싸움을 피하며 빠른 승리를 노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의 군대를 계속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김 대리는 심호흡을 하고 워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요구사항은 분명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기존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덜 중요한 기능들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는 팀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담당하는 팀, 실행에만 집중하는 팀, 그리고 품질을 검수하는 팀, 그리고 소수의 정예 인원으로 신속 대응팀을 만들어 어떤 돌발 위기 상황에도 즉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잠 못 이루는 밤과 치열한 브레인스토밍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신속하고 깔끔하며 자신감 있는 결과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최종 제출일.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 대리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주셨군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축제가 열린 듯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대리는 지친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웃고 있는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 대리는 다시 옥상에 앉아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투도 승리했다.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알겠지. 전쟁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는 걸. 스마트한 싸움만이 진짜 승리야. 김 대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길고 지루한 싸움은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성공으로 김 대리는 회사 내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김 팀장으로 불리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하나의 승리 뒤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의 회사를 포함한 최종 3개의 회사가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쟁사 중 하나인 어그레시브 테크였습니다. 그들은 업계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전략으로 유명했습니다. 낮은 가격,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과감한 약속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팀장은 처음에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발코니에 홀로 앉아 그는 손자병법의 다음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공, 즉 지략으로 공격하라.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면 직접적인 싸움은 피하라. 이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매번 전장에 나설 필요는 없다. 충돌 없이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그레시브 테크는 분명 화려한 약속과 싼 가격으로 승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다음 날 김 팀장은 자신의 핵심 팀원들을 모아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라면 눈부신 제안서와 진짜 문제를 해결해줄 파트너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우리의 문제를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파트너일 겁니다. 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설득할 겁니다. 싸우는 대신 신뢰를 얻을 겁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숫자는 줄이고 이해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팀은 클라이언트의 과거 프로젝트, 보도자료, 인터뷰까지 샅샅이 분석하며 그들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발표 자료는 전쟁 지도가 아닌 친근한 대화의 초안과 같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예상대로 어그레시브 테크는 화려한 제안과 보장합니다라는 단어를 연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의 차례. 그는 단상에 서서 단 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무언가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팀장은 경쟁사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그들의 필요에 맞춰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과도한 약속 대신 첫 1년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3가지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군요. 김 팀장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해결책이 올바른 가격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인인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클라이언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 팀장의 커리어 사상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경쟁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얻어낸 완벽한 승리. 그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고의 전투는 결코 싸울 필요가 없는 전투다. 진정한 전략은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 이제 김 팀장은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전장에 뛰어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김 팀장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전쟁터는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실적이 부진하여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팀을 이끌고 3개월 안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팀과의 첫 미팅에서 그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열정도 호기심도 없이 모두가 그저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동기부여 연설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승리를 결정지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손자병법의 4번째 가르침, 군영이 떠올랐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길 태세를 갖춘 뒤에 싸움을 시작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한 뒤에 승리를 구한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전장이 아닌 전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그는 팀원들 몰래 조용히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각 팀원의 강점과 약점을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코딩은 뛰어나지만 소통이 부족한 직원, 서류 작업은 빠르지만 마감을 잘 지키지 못하는 직원. 그는 모든 사람의 업무 스타일과 패턴을 파악하여 마치 군대의 배치도처럼 각자의 역량과 한계를 정리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업무 분담이나 막판의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을 올바른 위치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팀 회식이라며 모두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일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웃음과 농담, 그리고 진솔한 대화만이 오고 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팀원들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프로처럼 디버깅하기라는 이름으로 작은 사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코딩 챌린지가 주어졌지만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던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김 팀장은 단 한 번의 연설 없이 배치와 준비라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팀은 감성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프로젝트는 아무런 지연 없이 35%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무에는 위기가 따르는 법, 갑자기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팀은 순간 긴장했지만 김 팀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 몇 주 전부터 주니어 개발자 2명을 예비 병력으로 조용히 훈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비밀 부대가 즉시 투입되었고 24시간 만에 버그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감탄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들의 위기 대응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계획의 증거입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팀원 중 누구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성과에 스스로 감명받았습니다. 한 주니어 직원이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내셨어요? 한 번도 소리치거나 당황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게 제 시간에 끝났어요. 김 팀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이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미리 아는 병사만이 승리하는 법이야.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계획이란 스케줄을 짜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다. 승리는 그저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수개월 후 김 팀장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해외 클라이언트를 위한 신규 디지털 제품 출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혁신과 실행력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 필요한 고도의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경쟁사들 역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손자병법의 5번째 가르침, 병세였습니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기세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나온다. 이 기세는 전공법과 기습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제 계획을 넘어 기세와 창의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팀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만 집중하는 전공법 그룹,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분명 좋아할 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기습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클라이언트에게 2개의 데모 버전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요구사항만 충족시킨 기본 버전, 다른 하나는 경쟁자들이 상상도 못했을 자동화 대시보드나 개인화 기능 등이 포함된 강화 버전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열광했습니다. 이런 기능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정말 훌륭하군요.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기본 기능에 허덕이고 있을 때 김 팀장의 팀은 창의적인 기세에 힘입어 이미 2걸음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
한 경쟁사가 자신들의 데모 버전을 먼저 공개하며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경쟁사의 데모를 밤새역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모든 기능에 더해 인공지능 기반의 대시보드까지 추가한 새로운 시뮬레이션 버전을 단 48시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을 더 신뢰합니다. 이 한 방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의 리더십에 감탄하며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김 대리도 김 팀장도 아닌 김 대표가 된 그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팀의 역량,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가장 잘하는 것, 즉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손자병병의 가르침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비범한 전략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싸움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자존심이 아닌 전략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손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지혜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결국 가장 큰 승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니까요. 소리 없이 움직이고 과시 없이 승리하며 싸우지 않고 역사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